이재명 탄핵 때 정청래 제명, 좌파 권력 암투 불붙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역대 정권을 보면은 역대 정권에서 이제 내부 헤게모니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크게 두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뭐냐면은 정권 초반에 일어나죠. 초반에 농공 행상을 해야 됩니다. 농공 행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가 넘습니다. 또 제 책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3년 전에 대통령이 사람 쓰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것을 또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하고 새로 취재했던 내용을 모아서 했는데 책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부 권력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농공 행상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넘버 2를 노리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딱 위에 있고 넘버 2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청와대나 내각이나 공공기관이나 막 집어넣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죠. 경쟁을 벌여서 아주 심할 경우에는 거의 뭐 상대방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사례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 책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초반에 벌어집니다. 임기 초반에. 그리고 대통령은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쪽 손을 들어주면 거기가 승리를 해서 그 사람이 2인자가 됩니다. 초반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정권 초반에 일어나는 이너서클의 헤게모니 다툼인데 이게 중간에도 몇 차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불거지는 게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은 정치권에 있는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여당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죠. 대체로 그래왔습니다.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니까 끝나고 물러나지만은 남아있는 집권 세력은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말기 되면은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현직 대통령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탈당을 요구를 하고 심지어 뭐 화형식을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다 탈당을 막판에 여당 탈당을 하고 계속 이어졌죠. 자, 그래서 그때는 여당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부딪혀서 결국 여당이 대통령을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초기에는 대통령은 함부로 못 건들고 2인자 싸움을 하는 것으로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극초기인데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력 말기적 기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과거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게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을 아예 패싱을 해서 이 정청래가 뒤에 이제 배후에는 김어준하고 문재인 있고 조국하고 합당을 하려고 했던 거. 그것이 이거를 신명 쪽에서 반란이라고 규정을 해서 제압을 했죠. 일단 제압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을 올간 매는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정청래, 이성윤 이쪽에서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전준철 변호사를 안 하고 조국당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임명을 해버렸죠. 이거는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면은 뒤통수 친 겁니다. 물먹인 겁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두 번 다. 이재명 패싱하고 그때 대외 비용 문건까지 다 작성을 했죠.
로드맵까지 다 조국하고 합당하는 거. 그것도 이재명을 물먹인 것이고, 전준철 변호사를 또 갖다 들이민 거, 청와대에서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이 사람 안 된다고 2번이나 반려를 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성윤하고 정청래가. 물먹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양쪽이 부글부글 했는데, 설이 딱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쪽이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은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죠.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범여 내전 격화. 자, 정권 초기에 내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팬클럽, 정청래, 강제로 퇴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은 이재명의 대통령 파리 하지 마라. 서로 지금 치고받고 난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대표가 되는 그때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이재명의 개딸들이죠. 이재명의 개딸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개딸들이 좌파의 새로운 주류 자리를 뺏기 위해서 그 전에 대주주였던 노무현, 문재인, 그 전에 김대중, 원래 좌파의 대주주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문재인 쪽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 대통령 파리 하지 마. 당신들 과거에 문재인 비난하고 막 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원색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팬클럽이 정청래를 강제 퇴출을 시켰다. 자, 이게 정권 극초반에 일어나는 걸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릅니다. 이게 이재명을 실각시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불길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마저 저는 듭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내부 갈등과 정통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정청래가 친명 핵심 커뮤니티에서 퇴출되고 조국은 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범여권 전반의 균열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청래하고 친정청래, 이성윤, 조금 전에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던 이찬해라모의 특검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인 전준철을 일종의 물먹인 거죠. 이재명에게 탁 내밀었던 그 명단을. 그래서 이재명이 노발대발했던 그 이성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정청래, 이 두 사람이 이재명 팬카페 제명이나 마을에서 퇴출됐다. 제명이나 마을은 20만 7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이재명의 개딸 정치의 상징적인 그 커뮤니티죠. 거기서 그냥 퇴출한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이 제명이나 마을 이장 이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 공식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팬 관리를 하는 것이죠. 팬덤 관리.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정청래하고 이성윤에 대해서 재가입 불가, 재가입도 안 돼. 강제 탈퇴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나서 두 사람, 정청래와 이성윤에 대한 강제 퇴출 여부를 투표에 붙입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결별 선언하는 거죠. 투표에 붙입니다. 그리고 1231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1001표, 81.3%가 두 사람 강제 퇴출 찬성. 단 230표, 18.7%만 반대해서 강퇴, 퇴출 시켜버렸습니다. 재가입 불가. 이 매니저는 공지를 통해서 강퇴 이유에 대해서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요 내세우던 정청래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패싱하고 합당하려고 하고 전준철 변호사 추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김어준하고 짜고 그 뒤에는 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밑에 조국이 있으니까 이재명을 고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술 더 떠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형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치검찰로 쪼가는 거 TF에 그 이성윤을 정청래가 임명을 했죠. 그 이재명 물먹인 이성윤을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다. 당대표는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이 딴지일보 김어준, 딴지인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한다. 김어준이 정청래 감싸기에만 열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퇴출을 시키니까 팬카페 회원들이 잘했다 하면서 정청래는 딴지일보에 가서 살아라. 이재명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딴지일보 김어준하고 살아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유 이재명과 친 김어준 또는 친 정청래로 분화하면서 좌파가 극 초반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유 이재명은 주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게 된 전후로 유입되거나 지금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린 유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친 김어준, 이 정청래는 김어준과 정청래 개딸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딴지일보에서 주로 상주를 하면서 이 정청래를 비호하고 또 자기들이 정통 지지자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바지 사장이야. 우리가 대주주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DJ부터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온 이 지지자들. 그래서 이게 이 지지자들이 완전히 좌파 지지자들이 둘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이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쪼개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단기 정권 초창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의원 105명 이름을 올린 공치모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이것이 또 하나 방아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청래의 반란을 진압을 했죠. 이재명 패싱하고 통합하는 거. 그리고 전준철 추천한 것도 이제 내쳤죠. 그러면은 이재명 쪽에서 반격을 해야 되죠. 그 반격을 하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퇴출을 한 거. 제명이나 마을에서 정청래하고 이성윤 퇴출한 거고, 실제로 현역 배지들도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당 의원 105명 참여한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을 했죠. 자,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2명인데 여중에서 64.8%에 해당한다. 그런데 저는 이 162명 중에 105명이 친명, 그러니까 반정청래죠. 자기들은 이거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가지 다 노리는 겁니다. 이재명 공소취소도 노리고 반정청래도 노리고. 자, 원래는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 재판 같은 거, 이거를 법 개정을 해서 막 면소를 시키고 하는 것을 당에서 해야 되죠. 이재명 재판을 없애주는 것을 당에서 법을 바꿔서 하려고 했습니다. 선거법도 바꾸고 이 배임제도 바꾸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대립각을 세워버리니까는 이게 추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공소 취소를 해서, 공소 취소는 이 정청래가 반대해도 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거 하라고 법무부 장관 시켜놨으니까 정성호가 깃발 들고 나서가지고 기소를 했던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지휘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면 되니까는 그 공소 취소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소 취소는 1심 선고가 안 난 것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인데 거기 이제 공소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 반정청래 모임을 결성을 한 거죠. 그런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 쪽에서 지금 8개월 만에 다시
이재명 친명 모임을 다시 결속을 하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말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말기에 이제 당대표 쪽에서 막 공격을 해서 차별화를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순장조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막 저항을 하는 게 말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초기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기니까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162명 중에 105명인데, 저는 이 105명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58명에 주목을 합니다. 58명, 162명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57명이 되나요? 어쨌든 그 중에서 이 현재 국무위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사람이 50명은 되는 거죠. 50명. 이 50명은 정청래, 김어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공천을 받을 때는 이재명한테 다 받았지만은 완전히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명, 그러면은 105명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이 막 진전이 되면은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은 탄핵 저지선이 100명, 200명, 그러니까 100명이죠. 100명. 3분의 2가 탄핵을 찬성하려면 탄핵이 되기 때문에. 그럼 105명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놨나 싶기도 하죠. 근데 105명이 다 똘똘 뭉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기 105명이 따로 반정청래 모임을 만들었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가 모임 상임 대표가 박찬대의 측근인 박성준, 간사는 이건태,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가 맡았기 때문에 박찬대 측근인 박성준은 실제로 정청래의 당권 재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로 간사를 맡은 이건태는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낮에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자, 국정조사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래 국정조사 하자. 당시 이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조작 기소라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거니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대북송금 이 대장동 전부 다 수사했던 그 검사들 다 부르자. 박상용, 강백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다 불러서 정인으로 불러서 정말 한번 판을 벌이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아실 수가 있죠. TV로 생중계가 국정조사하면 되니까 이게 과연 검찰이 이재명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기소를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재명이 죄가 있는데 재판도 안 받고 있는 건가? 국민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공소취소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딱 잡아야죠. 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했는데 105명 신명계 반정청래 모임 발대식을 했는데 이 현장의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 지지자들, 그러니까는 친명 지지자들이죠. 친명 개딸들이 그 사이에서는 구호가 터졌는데 이런 구호도 나왔습니다. 뭐냐? 정청래를 제명하라. 정청래를 제명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임기 극 초반에 집권당 대표가 집권자를 치받고 그 집권자의 지지자들이 아예 제명하라, 여당 대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헤게모니 다툼, 이너서클의 헤게모니 다툼에도 룰이 있고 다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임기 막판에나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조금 전에 딴지일보가 이제 반 이재명의 놀이터가 됐죠. 거기서 이제 정청래 지지자들, 김어준 지지자들, 이 문재인 지지자들까지 김어준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는 구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제가 설 연휴 전에 자료 소개를 드렸죠. 자, 벌써 극 초반에 이제 그 여당 대표, 그리고 일개 유튜버 김어준, 그리고 저 산에 가 있는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자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고, 현직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당 대표대에서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는 극한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